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풀이 조선시대 여섯 번째로 21회와 22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회입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관이 상소하기를 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까닭은 첫째, 어진 사대부를 만나는 시간을 늘려 그 덕성을 배우려는 것이고, 둘째, 환갑 및 궁첩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줄여 게으름에서 떨쳐 일어나려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무엇을 여시어 대학을 가져와 강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호하였다. 자, 대충 짐작이 오죠? 경연이죠. 경연. 경연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려 때 처음 시행되었다. 맞습니다. 성정원의 주관으로 운영됐다. 성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실을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연산군 때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가 교재로 사용되었다. 경전과 역사서, 즉 경사를 광론하는 거죠. 경사. 그 다음에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였다. 유교 경전, 역사서를 함께 공부를 하다가 현실 정치와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정책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밑줄 그은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한 뒤에 대장을 만들어 호조, 해당도, 해당 고을에 각각 보관한다. 1등전을 재는 한 자의 길이는 주척, 넉자, 7치, 7푼, 오리에 해당하고 6등전을 재는 한 자의 길이는 주척, 9자, 5치, 5푼에 해당한다. 경국대전에 있습니다. 자, 뭔가가 이게 한 자의 길이가 서로 다르죠. 1등전을 재는 한 자의 길이와 6등전을 재는 한 자의 길이가 서로 다르죠. 따라서 이것은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따를 숫자죠. 뭐에 따라서 등자죠. 등급에 따라서 다른 자를 쓴다 하면 다를 이자죠. 자척, 이것을 수등 이척법이라고 합니다. 자, 호적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건 양하는 호적 기준이 아니죠. 가축 및 유실수의 현황도 기재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민정문서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조선 후기 대동세 징수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자, 대동서에는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바로 대동세죠. 초기에는 16말을 거두다가 나중에 효정, 현정을 거치면서 12말로, 한결당 12말로 줄어들죠. 그것이 바로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세금이 돼버린 거죠. 이제 공납이. 그것이 바로 전결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재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있는 5번. 밑줄 그은 기억의 근거를 찾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은 중국과 조공, 책봉의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국가임을 내세웠습니다. 자주적인 국가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영원문과 모화관의 설립 목적을 알아보기, 이건 지극히 사대적이죠. 제주도에 설치된 탐라 총관부의 기능을 조사하기, 이것은 원간섭기에 제주도를 다스리는 총관부를 설치하고 목마장을 경영하고 또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수급 조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죠. 이것도 자주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천하관을 조사하기, 발해가 인한 건흥 등의 연어를 사용한 의미를 파악하기.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호주에서 아래기를 각도 감사가 빗물의 양을 보고하는 법은 이미 있으나 토질의 습도가 가지 않고 흙 속으로 스며든 깊이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권대 서운관
서훈간에 대를 짓고 새를 부어 그릇을 만들 때 길이는 2자가 되게 하고 직경은 8치가 되게 하여 대 위에 올려놓고 비를 받아 본관 관원으로 하여금 수량을 재어 보고하게 하고 또 외방 갖고 올해도 자기나 와기, 자기는 도자기, 와기는 기아장같이 구워서 한 거죠. 와기를 사용하여 그릇을 만들어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령이 역시 빗물의 수량을 재서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하여 알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추국이 이야기죠. 추국이 축 우기 이것은 세종 때 사병혁반은 태종이죠. 주자소 설치도 태종이죠. 이 주자소를 설치하고 1403년 계미자를 주주하죠. 그래서 기업권 이후는 태종, 향약 집성방과 의정 편찬하고 의정부 서사제 실시가 바로 세종이죠. 따라서 디귿과 리을이는 5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저 의주 지역이죠. 의주는 본래 고려의 용만현인데 화의라고도 불렀다. 처음에는 거란이 압록강 동쪽 기슭에 성을 두고 보주라고 일컬었고 문종 때에 거란이 또 궁구문을 설치하고 포주, 일명 파주라고 일컬었다. 파주라고 일컬었다 이 말이죠. 자, 의주입니다. 서해의 활약으로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강동 육주에 의주가 들어갔죠. 고려말 이성계가 명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켰다. 맞죠? 세종 때 김정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 사군 육진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죠. 여기가 사군 육진이죠. 그래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음.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피해 선조가 피난한 곳이다. 조선 후기의 만상이 의주 용만할 때, 이 의주 용만할 때 만을 따서 만상이라 그러죠. 만상이 청과의 무역을 활발히 펼쳤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뭐가 사림들의 건의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네. 그러면 우리 고을에도 좌수와 별감을 새로 정하겠군. 좌수, 별감 나오면 이것은 유향소죠. 유향소. 유향소.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고려태조 때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유향소. 옳은 것은 향리의 비리를 감찰했다. 빈민구제를 주목적으로 했다. 호장, 부호장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지방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1번 향리의 비리를 수령을 보자 하면서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소의 역할이죠.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건 사신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빈민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흑창이나 의창 뭐 이런 거게 되겠죠. 빈민구제 꼭 그러지는 않겠네요. 빈민구제. 그 다음에 호장, 부호장 등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이것은 향리를 이야기하겠고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다음 시기 가나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울산 지역 신분별 인구 변동. 이것은 점점 시기가 2729, 65, 1804, 1867년 갈수록 이 파란색은 많아지고 붉은색은 적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양반이겠고 이것은 노비가 되겠죠. 천민. 가는 양반, 나는 노비. 자, 가는 수군, 조례 등 천역에 종사하였다. 이것은 7반 천역에 해당하죠. 이것은 7반 천역인데 그 신량 역천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 공명첩, 족보, 위조 등으로 구수가 증가했다. 맞죠? 양반이 공명첩이라든가 족보, 위조 등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죠. 나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도 맞고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노비가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지도의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지도.
임경업의 백마산성 항쟁, 홍명구의 항전, 김상용의 순절, 이것은 병자호란을 이야기하겠네요. 적절한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알아본다. 1번이네요. 개경의 나성 축조 과정을 조사한다. 이것은 거란의 침입에 해당되겠죠. 요동정벌의 추진 배경, 이것은 조선 고려 말 표전문 문제, 정도전과 관련이 되겠고, 팔만대장경이 관행된 목적,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팔만대장경은 몽고의 침입, 고려 후기 몽고의 침입에 해당되겠죠. 경복궁의 소실과 중건과정, 이것은 임진왜란이 해당되겠고, 따라서 이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전도비.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삼전도비에 내려와서 삼전도에 내려와서 항복하죠. 그리고 그곳에 비석을 세우는데 3개 국어, 만주, 몽고, 한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대청 황제 공덕비라고 세우죠. 그리고 삼전도비라는 것은 삼전도에 세워진 비석이라는 속칭이죠. 속칭. 정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가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과 같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이며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두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 명륜당이 있으면 성균관이거나 향교입니다. 성균관, 대성전도 마찬가지고,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여기서 서원과 향교 또는 그 명륜당과 그 성균관과 차이가 뭐냐면은, 서원은 선현이죠. 선현. 그 다음에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성현입니다. 성현이죠. 선현이라는 것은 보통 스승에 해당되겠죠. 스승.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곳이며, 명륜당은 유교 경전 등을 강의하는 곳이다. 평민층의 자제도 입학할 수 있었다. 맞죠?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됐다. 이건 서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전국의 부목 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학생 정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서원 철폐와 관계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정여립이 죽은 진안의 죽도입니다. 정여립이 모반 사건으로 서인에 의해 옥사가 일어나 동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후 동인은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가는 강경파인 북인, 나는 온건파인 남인, 이렇게 되겠죠. 경종의 즉위를 적극 후원하였다. 경종의 즉위를 적극 후원하는 것은 이거 남인 북인 갖고는 상관이 없죠.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주도했다. 이게 맞겠네요. 가가.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그러면 이와 성호는 서인이죠. 서인. 경신왕국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것도 서인. 2차에 걸쳐 이건 논쟁이 들어가면 안 되고, 2차에 걸쳐 예송을 벌였다. 이것은 남인과 그 다음에 서인과의 대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규약을 가진 향전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네에 상사가 있으면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이 각자 쌀 한 대, 빈 가마니 한 장씩을 낸다. 30세 이하의 문반도, 무반도 아닌 자들은 소학, 효경, 동자습 등의 서적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소송이 있을 때는 계장, 유사가 잘잘못을 가리되 시비를 가리기에 곤란하면 사족들이 회의하여 결정한다.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연맹으로 관청에 보고하여 억울한 죄명을 받도록 노력한다. 율곡전서입니다. 이것은 향약이 되겠죠. 향약. 이황 등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매향을 옳지 않은 것이죠. 매향을 통해서, 이것은 매향이라는 것은 향나무를 묻는 거죠. 매향. 그것은 바로
향도를 이야기하죠. 향도. 사림이 농민 지배를 강화시켰다 맞습니다. 상호부조와 유교 윤리를 실천하였다도 맞습니다. 조광조가 널리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도 맞고, 따라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매향, 신라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매향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놀부는 부모께서 물려진 그 많은 농과 밭을 저 혼자 차지하고 농사 짓기 일삼는다. 물 좋은 논에 모를 심고 살찐 밭에 면화하기 자갈밭에 서숙 갈고 서속 뭐 이렇게 합니다. 황토밭에 참외 심고 비탈밭에 담배 뭐 참외 이런 거 나온 거면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 조선 후기죠. 흥부는 2월 동풍에 가래지락이 2월 동풍이죠. 2월 달이죠. 동풍 남쪽 바람이죠. 가래지락이 3, 4월에 부침질하기 1등 전답 무능갈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 가며 이영역기 구준날에 멍석말기 이러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장시가 널리 확산되었다. 광작과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 상업 장려를 위한 관영상점은 후기 상황이 아니죠. 전기 상황이죠.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출현하였다.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률지대는 타조법이죠. 타조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액지대는 도조를 이야기하죠. 도조를 이야기한 도조. 따라서 정답은 관영상점이 나오는 3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우물은 초정박제가죠.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입니다. 여직공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붉은 홍자인데 이때는 이 글자와 같습니다.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둬야 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된다. 그리하여 농사가 황폐해지고 상업이 척박하여 각각 그 업을 잃게 되면 산업공상의 사민이 모두, 이때 사민은 넉사자 써야 되겠네요. 사민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초정박제가죠.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상기죠. 지봉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지봉 이수강. 열알기에서 화폐유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연암 박지원.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비교를 편찬했다. 이건 관찬이죠.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는 북학의 초정박제가. 정답은 5번. 밑줄 그은 요즘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점의 풍속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요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서당을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단원기몽도의 서당 풍속도,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 상황이죠. 자, 다산 정약용의 말에 따르면 내된 마을에 다 반드시 하나의 서당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제는 평범한 농민의 아들까지도 간단한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조선 후기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전기만 찾으면 되죠. 포구에서 영업하는 객주,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인, 법주사 팔상전 앞을 거닐고 있는 승려, 수조권자인 관리에게 전조를 바치는 농민. 수조권주에서는 조선 전기에 성종 때 모든 게 사라져버리죠. 관수관급제 다음에 성종 여성이 명종 때인가 그때 사라져버리죠. 수조권제도 직전법 폐지가 됨으로 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조선 전기에 이미 사라집니다. 호랑이를 소재로 하여 미나를 그리는 화가.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수조권이 이미 조선 전기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4번은 해당사항 없음. 자, 가를 처음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가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 유능한 인재를 재교육하는 제도였다. 이것은 초계 문신이죠. 초계 문신제. 이것은 정조 때 초계 문신제.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본래 직무를 면제하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졸업하면 익힌 바를 국정에 적용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조죠. 조선 후기 정조 때입니다. 따라서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세종 때 이야기. 속대전을 편찬하고 서운을 정리하였다. 이것은 영조 때 이야기. 어영청을 설치하여 군비를 강화했다. 이것은 어영청? 이것은 숙종 때인가요? 오근영이죠. 정조 때 아니죠. 어쨌든 통공정책으로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1791년 신해년 통공이죠. 통공. 자꾸 이야기합니다. 통은 길을 터주는 거죠. 뭐를? 무슨 길? 함께 공제도 함께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그렇게 하려면 금난정권을 없애야 되겠죠. 하지만 유기전은 제외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대동법을 시행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것은 정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2회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연이 아뢰기를 오랑캐의 실정을 듣자니 누르하치가 홀족을 크게 이긴 뒤로부터 형세가 나날이 강성해져 우리 서북지역에 좋지 않을 듯합니다. 이거 후금이죠. 왕이 명이 만일 토벌을 나간다면 누르하치를 정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 이시연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여진이 해군군 하는 것을 보았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기계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만일 명이 그들의 소굴로 깊이 들어간다면 주객의 형세가 아주 다를 것이니 신은 크게 염려됩니다. 이 말이죠.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분석한다. 상관없죠. 기후약조가 체결된 계기를 찾아본다. 이거는 일본하고의 관계죠. 약조는 일본하고 관계입니다. 조선통신사의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도 일본.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추진한 배경을 알아본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도전이 요동정보를 주장하는 근거를 조사한다. 이것은 명나라고. 따라서 4번입니다. 후금. 그 다음에 가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을 보니까 수원 하성이군요. 이 성은 서쪽으로는 팔다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편지를 따라 쌓은 평산성으로 성과 곁둘레는 약 5.7km, 성벽의 높이는 약 4 내지 6m 정도이다. 누구의 지시로 1790 정조죠. 94년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2년여 만에 완성하였다.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등 당시에 발달된 과학기기를 사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다. 가구강은 바로 정조를 이야기하겠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어영청이 참 효정태군요. 효정 때.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직기지를 실시했다. 태종과 세조. 청과의 국경선을 정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1712년 숙종 때죠.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1735년입니까? 영조 때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이것이 정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의당 전서입니다.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죠.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재상자리, 대감자리 모두 다 차지하고 관철사, 절제사도 완전히 차지하냐. 도승지, 부승지는 모두가 이들이며 사원부, 사관원도 전부 이들이라. 이들이 모두 다 벼슬아치 노릇하며 이들이 오로지 소송, 판결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 사화가 발생하는 것은 조선 전기죠. 왕권이 약화되는 것 당연하죠. 농민봉 옳지 않은 것이죠. 사화는 조선 전기인데 여의당 전서 조선 후기죠. 1번이 정답이고 농민봉기 빈발하죠.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죠. 매간매직 등의 비리가 만연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요즘 빈둥거리며 노는 무례배들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 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이라고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제와 한 성부에 잡아넣습니다. 이것은 난전을 잡아넣을 수 있는 권리, 금난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시전이 되겠죠. 시전상인.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난전권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 바로 통공이죠. 통공.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해상공국을 획파했다. 통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물가조절기구 상평창. 당백전은 경복궁 건립 고정되죠. 해상공국은 보부상들을 위해서 해상공국은 보부상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거죠. 공식적인 기구, 공국이 되겠죠. 시전의 구격을 부과했다. 이것은 시전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속놀이로 옳은 것은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가는 티끌, 바람 따라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오고 갈지 살펴보니 녹음 속에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결에 내비치니 구만장천, 흰 구름 속에 번개불이 비치는 듯 문득 보면 앞에 있더니 문득 다시 뒤에 있네. 추천사하게 되죠. 추천, 건네뛰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춘향대에 나오는 거 1번. 이거는 널뛰기, 이거는 줄타기, 이건 투호, 이거는 줄다리기 1번. 가와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비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효정대왕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로 대우하여 대왕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가라는 가 집단이 아닙니다. 대왕대비는 효정대왕의 어머니라서 신하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효정대왕은 둘째 아들이므로 대왕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9개월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는 서인에 대한 얘기죠. 이건 남인의 주장, 서인의 주장. 경신한국으로 몰락하였다. 경신한국으로 몰락한 건 서인입니까? 남인입니까? 자, 주, 경, 기, 가. 즉위 때는 남인, 경신한국 때는 서인이 집권하죠. 기사한국 때는 남인이 집권하고 갑술한국 때는 서인이 집권합니다. 따라서 경신한국 때는 몰락한 게 아니라 이때 집권하죠. 그 다음에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하였다. 아, 이게 맞네요. 서인. 조식의 학문 사상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건 북인에 대한 이야기죠. 위운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다. 이거하고는 서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이때는 이런 거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이것은 동인이죠, 동인.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삼가. 자, 이것은 좀 잘 봐둬야 됩니다. 이 기회에. 삼국 이하의 여러 역사를 뽑고 중국사를 채집하였으며 편년체를 취하여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법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거하고 자치통감 강목에 첨삭한 취지에 따라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데 힘썼습니다.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삼국기, 신라가 통일하였을 때는 신라기, 고려 때는 고려기, 사만 이전은 외기라고 하였습니다. 1400년 동안 국가의 흥망과 임금의 잘잘못을 비롯하여 정치의 성세를 모두 거짓 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서거정이 대표 편자가 된 동국 통감을 이야기하겠죠. 세 가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자, 이게 통감이라고 했습니다. 통감.
이 통감이 나오고 지금 편연체입니다. 편연체. 편연체. 이것은 기전체죠. 서거정에 의해 통사 형식으로 편찬됐다. 이게 맞죠?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개성의식 서사시는 제왕옹기 같은 거겠죠? 고려사 전류의 편찬 체제를 고려사 전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이것은 삼국유사.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의정 이원익이 아래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곡물이 각 사의 박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맡겨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표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뭐를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왕이 따랐다. 이것은 이원익이 나오면 이건 바로 대동법이죠. 자, 크게 똑같이 해라. 지금까지는 전부 지역에 따라서 납부하는 물건이 전부 다 각각이 달랐는데 해산물, 수산물, 농산물, 그다음에 수공업자들이 내는 수공업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막 다양했었는데 이제 크게 똑같이 대체적으로 똑같이 하라. 이 대체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이 바로 쌀로 똑같이 하라. 물론 산간지방에서 쌀이 생산이 부족한 데는 포나 돈으로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똑같이 하라. 뭘로? 쌀로. 이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것은 고종 때 호포법에 해당되겠죠. 풍흉에 관계없이 전결, 전세를 결당 사두로 고정시켰다. 이것은 영정법을 이야기하겠죠. 영정법. 부족한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부과했다. 이건 균역법이 해당되고, 가호에 부담하던 공납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내게 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세, 염세, 선박세, 이거는 균역법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 중에 간사하고 함부로 하는 자가 없다면 천하가 왜 다스려지지 않겠는가? 간사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재물이 모자라는 데서 생기고,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에 힘쓰지 않는 데서 생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자 중에 그 조음이 6종류가 있는데 장사꾼은 그 중에 들어있지 않다. 첫째가 노비, 둘째가 과업은 이것 과거제도죠. 셋째가 벌렬, 문벌이죠. 넷째가 기교, 다섯째가 섭리중, 여섯째가 게으름뱅이이다. 성우사설, 인물에 대한 설명, 성우사설은 성우이익이죠. 호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역사서인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수남 안정복이고 서울신분으로서 규장각 검사관에 기용되었다. 아니죠. 자양농을 육성하기 위해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성호이익의 주장이죠. 상공업의 발달과 화폐 유통의 확대를 강조했다. 성호이익은 화폐 유통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양반전을 통해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했다. 이것은 연암 박지원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은 이것은 혜원 신윤복의 그림, 그 다음에 이것은 이건 빨래터, 이것은 무동, 그래서 다는 김홍도의 그림이죠. 조선 후기.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홍길동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읽혀졌다.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제가 만들어졌다. 권선징악, 기복 등을 기원하는 민화가 유행하였다. 성현이 음악의 역사를 정립하여 악학기예범을 편찬했다. 악학기예범은 조선 전기 성종 때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6번째 21회부터 22회까지 또 마쳤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23회, 24회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